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1탄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국가직 7급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화공직 7급 전달상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설명을 많이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강의가 좀 늘어져서 쌤이 필요한 것만 한번 간추려서 한번 해볼게요. 늘어지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좋죠. 길게 들으니까. 그래서 재생 속도를 빨리 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6번. 물질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물질 전달에 대한 정의 묻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번. 한 구성 성분이 고농도 영역에서 저농도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물질 전달이라 할 수 있다. 맞죠? 고농도에서. 당연히 high C에서 low C 당연한 거고요. 2번 한 잔의 블랙커피에 각설탕을 넣고 스푼으로 저으면 물질 전달 속도는 빨라진다. 이렇게 커피가 있는데 여기에 각설탕을 넣었다고 쳐봐요. 이거는 당연히 커피고 이거는 설탕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각설탕 관점에서 보면 아주 높은 농도고 요 서피스 요 커피 액체 커피 관점에서는 뭐예요? 낮은 농도죠. 그래서 하이 C와 로우 C가 서로 물질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서 막 저어준다는 거는 뭐예요? 자연 대류가 아니고 강제 대류죠. Forced convective. 그죠? 그래서 강제 대류를 막 시키면은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경막 이론, 이중막 이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접목시킬 수가 있는데 요 선상에 이렇게 경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농도 차이에서 이쪽에 있는 게 여기로 녹아들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액체가 이거는 이제 고농도가 돼서 빠지고 저농도가 된 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또 농도 차가 생겨서 이게 녹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예요? 전체 커피에 각설탕이 빨리 녹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건데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고 여기에 대한 이론은 뭐 경막 이론을 쓸 수도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론들 한 5가지 되죠. 그래서 지금 러프하게 얘기하고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3번에 액액 추출은 물질 전달의 원리를 이용한다. 그래서 액액은 추출이라고 그러고 고액은 침출이죠. 그래서 이런 거 다 물질 전달 이용한 거고 농도차 그 다음에 복사는 물질 전달이 아니고 열 전달이죠. 전도 대류 복사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옆에는 좀 약하네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학문적으로 접해보면 1번은 당연히 뭐예요? J, A, Z 뭐 Z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겁니다. DAB, DZ, DC 그러니까 한 방향만 생각했을 때 픽의 확산제 1법칙이죠. 그래서 농도 구배 하이 C에서 로우 C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2번은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물질 전달이 있으면 두 가지가 있죠. molecular diffusion과 convective diffusion. 그래서 convective diffusion, 즉 대류 물질 전달을 맥케이브 책에서는 또는 다른 책들에서는 eddy diffusion이라고 해요. 참조하시고 그래서 분자 물질 전달. 그다음에 대류 물질 전달. 그래서 각설탕 개념은 요 개념이죠. 그래서 쌤이 수학적으로 많이 적었는데 뭐 수학적으로 NA는 뭐 KC 이때는 A에 대한
뭐야 농도 플럭스예요. KC 뭐 델C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 쭉 해드리고 싶은데 의미 없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저어줌 막 스터링 이렇게 스푼으로 저어주면은 뭐 굳이 얘기하면 뭐 유속이 증가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경계층 두께가 얇아져서 K 값이 KC 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 N이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의미 없다. 왜냐면 여기 있던 커피 저농도 커피가 물질 전달에서 전달되고 대류니까 막 휘저어서 여기 농도 낮은 놈이 또 근처에 가서 하이 C와 만나서 농도 차이에서 전달된다. 그래서 휘저으면 좋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푸셨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4번에 뭐 굳이 안 쓰겠습니다. 복사는 열 전달 전도 대류 복사. 그래서 6번은 여러분들 한 0.5초 만에 답을 선택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는 뭐예요? 맥케이브 책에 그림이 똑같이 나와 있죠. 7번 문제는 맥케이브 책에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 포화전기 상태의 원료를 원료 공급단에 공급했을 때 증류탑 내부의 흐름으로 오른 것은 그래서 7번에 뭐야 F가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라 그랬어요? 포화 증기래요. 완전히 증기로 이루어진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100도씨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100도씨 수증기 참. 쏘리. 100도씨 수증기. 이렇게 공급했을 때 흐름으로 오르는 것은 뭐예요? 3번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학원기사 수준이니까 3번이고 참고로 1번은 어떤 경우에요? 1번은 그 줄 그은 거 기준으로 위에는 L하고 V로 표현하고 밑에는 L바 V바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액체를 막 끌고 내려오죠. 그래서 포화 액체인데 포화 액체는 물로 비교하면 예시예요, 예시. 100도씨 물로 이해하면 돼요. 물이라면. 그래서 공급 원료가 기포점에 있다고 가정. 즉 땡땡해서 공급 원료가 어디? 기포점. 그럼 포화 증기는 다른 말로 시험에 내면 이슬점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거. 그 다음에 2번의 그림은 뭐예요? 피드가 들어왔는데 L로도 가고 V로도 가네요. 즉 공급 원료 요 F가 증기 플러스 액체.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암기하고 있어요? 일부가 증기.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일부가 증기. 1번은 포화액체 1번 그림, 2번은 일부가 증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번 정답이고요. 4번은 뭐예요? 차갑다 보니까 액체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위에 있는 것도 갖고 내려오죠. 그래서 4번은 차가운 공급 원료 또는 차가운 액체. 그래서 이거 예시예요. 물로 표현한 차가운 액체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든다면 차이나 20도씨 물 뭐 이 정도로 그죠? 원료가 당연히 F는 저비점 성분과 플러스 고비점 성분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증류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원료가 차가운 공급 원료이면 공급 원료 흐름 전체가 탑을 내려가는 액체가 추가된다. 즉 L도 내려오고 당연히 V로 올라가는 것도 끄집어 내려온다.
그래서 차가운 공급 원료를 기포점까지 가열하기 위해 약간의 증기가 응축하게 된다. 그래서 L, 그래서 여기 나중에 L바하고 V바하면 다 알죠? 피드 공급하면 당연히 차가운 액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요 차가운 액체를 V가 이렇게 또 같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차가운 공급 원료를 얘를 기포점까지, 기포점이라 하면 100도씨의 어떤 물, 100도씨의 어떤 뭐 혼합물에 saturated liquid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게 이제 응축돼서 이렇게 떨어진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열 전달된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였어요. 7번. 자, 그죠?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8번. 픽의 제1법칙. 즉, 픽은 사람 이런 건 아실 거고, 확산 제1법칙이 있고, 확산 제2법칙이 있죠. 그래서 확산 제1법칙은 정상 상태. 확산 제2법칙은 비정상 상태잖아요. 한번 보면, 여기에 8번. 픽의 제1법칙에 따르는 기체의 확산계수. A가 B로 확산한다고 하면 확산계수가 30 메타 제곱 퍼민.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게 너무 안 나오죠. 너무 쉬워서 이제 타임분의 타임은 t로 그냥 쓰죠. 차원이 t분의 l 제곱. 그래서 이거 분자 확산 플럭스는 x축 방향으로 이거라고 할 때 즉 뭐예요? A가 확산하는데 무슨 축? x축. 다른 거 고려 안 한다는 거죠. y나 z는. 요게 얼마다? 0.1 몰 퍼 메타 제곱 세컨드. 즉 몰 플럭스죠. 그래서 몰 플럭스 쓸 때도 있고 질량 플럭스 쓸 때도 있고, 몰과 질량은 분자량으로 다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그것도 점수 주려고 낸 거고. 그래서 솔루션 해보면 너무 쉽다. 이거 뭐 학원기사 시험보다 더 쉽네요. 그죠? J, A, Z, A 여기서는 A, X 방향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DAB DX분의 DCA고. 그래서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농도 구별 물어봤으니까 DX, DCA는 마이너스 DAB 넘기면 마이너스 DAB ZA X인데, 그냥 농도 구별을 물어봤으니까 양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당연히 양이니까 델 X하고 델 CA도 양이다고 치면, 원래는 농도 구별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 델 CA를 우리가 유체학에서도 했듯이 그냥 높은 것에서 low CA, 높은 high CA에서 마이너스 low CA다. 그 개념 그냥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양수 취급해서 마이너스를 그냥 플러스로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양의 값을 묻는 거예요, 항상. 그죠? 그래서 JAZ는 0.1 몰 퍼 메타 제곱 S고, DAB는 30 메타 제곱 민.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예요? 민하고 초죠. 그래서 민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해주면 없어지겠죠? 60초. 그죠? 메타 제곱이니까 메타 4승이네요. 그죠? 그죠? 메타 4승. 메타 4승분의 몰이죠. 32 하면 얼마예요? 0.2네요. 근데 여기가 의미하는 거 다시 단위 잘 맞춰보면 몰 퍼 메타 3승이고 메타잖아요. 메타 4승이면 그죠? 그래서 요게 뭐야? 몰 농도죠. C 몰 농도. 메타는 거리고. 그래서 밑에 메타 4승이 있더라도 헷갈리면 안 되죠. 정답은 0.2.
너무 쉬웠다. 이 점수 주려고 낸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 9번 한번 볼까요? 9번. 칠판에서 할 때는 이제 나중에는 칠판에서 할 텐데 칠판에서 할 때는 한참 다 쓰고 지우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선생님이 여건상 지우고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봅시다. 9번. 연교부의 가운데가 칸막이로 막혀 있는 두 개의 동일한 크기의 용기에 각각 수소와 질소가 충전되어 있고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크기 똑같대요. 봅시다. 9번인데 크기가 똑같대요. 근데 하나는 수소 H2고 하나는 질소 N2예요. 여기 뭐 칸막이 있죠. 그래서 똑같대요. 동일한 크기의 용기. V고 V. 동일하다는 뜻으로 선생님 표시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그래서 콘스탄트. 원래는 점 찍어야 되죠. 약으니까. 선생님이 안 찍더라도 이해하기 바라고. 콘스탄트 TP래요. 이 상태에서 칸막이를 제거한 이후, 칸막이를 제거한 이후 두 기체의 몰 플럭스와 질량 플럭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다 알죠. 원래는 몰인데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이자 빼고 쓰는 건 알죠. 그래서 몰 플럭스하고 여기서 질량 플럭스는 뭐야? 마스 플럭스.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 다 알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W는 NM인가? 선생님 다 까먹네. 다시. N은 N분의 W. 여러 개로 외우고 있죠? 그래서 굳이 해보면 분자량은 그람, 원래는 그람몰이죠. 또는 그람 생략하죠. 단위몰당 그람인 거고 W는 당연히 그람이니까 이거 몰이 되죠. 단위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쓰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W는 즉 소문자 W는 NM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몰수는 N분의 W. 어떤 사람은 뭐 분자량은 N분의 W로 외울 수도 있는데 통상 이렇게 외우죠. 소문자 W. 보통 N은 N분의 W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몰로 나타내는 거랑 또 매스로 나타내는 거랑 왜 다르게 돼요? 분자량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칸막이를 제거한 이후 두 기체의 몰 플럭스와 질량 플럭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소와 질소는 이상기체 아이디얼 가스로 가정하래요. 이상기체 가정하고 용기 내에서 화학 반응 일어나지 않고요. 두 물질의 확산 계수 동일하다.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면 DAB나 DBA 같다. 요 얘기 한 거고요. 이 칸막이 얘의 장치의 부피는 그냥 무시할 정도다.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정답은 뭐예요? 몰 플럭스는 서로 같겠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너무 가까이 갔나? 쉽게 1번이고 질량 플럭스는 뭐예요? 수소의 질량 플럭스가 질소의 질량 플럭스보다 크다? 아니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 이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출제위원회 의도. 저기 보면은
솔루션 A. 이것도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쉽게 그냥 설명할게요. 이게 등몰확산이에요. 아무 말도 없고 아무 말이 없잖아요. 양도 모르고. 등몰확산인 이유가 뭐예요? PV는 NRT 이상기체 법칙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P는 V 넘어가면 CRT잖아요, 우리. Right? 그래서 또는 C는 RT분의 P잖아요. Right? 그죠? 그러면 T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요 의미는 요 C는 전체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전체 몰, 즉 수소와 기체 다 합친 거 전체 몰 일정. 요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인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쌤이 얘기할 수 있고, 이제 말로 한번 해볼게요. 확산 과정에서 어느 위치에서도 총몰수가 변할 수 없죠. 화학 반응도 안 일어나니까. 만약 두 성분의 몰 플럭스가 같지 않다면은 압력 구배가 발생해서 대류운동 발생, 그러니까 대류운동 발생 조건에서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하므로 이러한 벌크 유동은 존재할 수 없고 결국 두 성분은 서로 같은 몰수로 등몰 확산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성분의 몰 플럭스가 같지 않으면은, 즉 몰 플럭스가 같지 않으면 이 말은 당연히 몰이 서로 틀리다는 것은 그죠? 몰이 틀리면 뭐예요? 몰도 어차피 물질이잖아요. 물질의 개수가 안 맞으니까 압력 구배가 발생.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압력 구배가 발생하여 대류운동 발생 조건에서 압력 일정함으로 이러한 벌크 운동은 존재할 수 없고 결국 두 성분은 같은 몰수. 그래서 압력 구배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예요? 발생하는데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P는 콘스탄트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뒤에는 더 설명하면 더 헷갈리고, 몰 플럭스가 같지 않으면은 우리가 물질 연달에서는 압력 텀으로도 나타내잖아요. 이게 같지 않으면 압력 구배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출제위원이 P 콘스탄트, T 콘스탄트를 준 거잖아요.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역으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몰 플럭스 서로 H2와 N2의 몰 플럭스는 동일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B 보면은 등몰 확산이에요. 등몰 확산, 이키몰라 디퓨전, 그죠? 그래서 우리말로 등몰 확산, 이키몰라 디퓨전,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수학적으로는 뭐예요? NA는 마이너스 NB죠. 방향이 틀리죠? 요거 아는 거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기억. NA는 마이너스 DAB, DX, DCA, 플러스 YA, NA 플러스 NB. 요거 다 외우고 있죠? 다 외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등몰 확산일 때는 뭐야? NA가 마이너스 NB니까 이거 날라가죠. 그래서 요거만 따져주는 거고,
그죠? 그래서 확산 속도는 같고 방향만 반대죠. 그래서 요게 성립하는 거고, 그래서 H2의 몰 플럭스, 그 다음에 N2의 몰 플럭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당연히 아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 그래서 어떤 성분의 질량 플럭스, 여기 선생님이 넣을게요. 그래서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 제곱 세크, 질량 플럭스라고 하면 M이면 질량인데 선생님이 이거 덧도 붙였어요. 이렇게 정의합시다. 질량 플럭스 이해하기 편하게. 그러면 Ni 곱하기 Mi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였어요? 몰 플럭스였잖아요. 우리가 몰 플럭스니까 몰 메타 제곱 세크. 얘는 분자량이니까 여기 킬로그램 있네요. 그러니까 단위 킬로그램 몰인가요? 그럼 얘도 뭐 킬로그램이라고 뭐 명칭해 주죠. 뭐. 그럼 킬로그램 몰 없으면 메타 제곱 곱하기 S 분의 킬로그램 똑같죠? 그래서 이 식이 뭐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그래서 몰 플럭스 크기는 같지만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질량 플럭스는 틀려요. 일반 학생도 했는데 여기서 그냥 다 끝냅시다. 자, M의 H2 얘 분자량 얼마예요? 2g per mol 또는 gmol. 참고로 gmol 우리 선수들이니까 그람 짝대기 몰 또는 그냥 몰 동일하게 쓰는 거 알죠? 그래서 2g per mol 또는 2kg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몰 짝대기 쓰면 안 쓰니까 이렇게. 근데 얘 분자량 N2는 뭐예요? N2는 28g per mol 또는 28kg 몰. 그죠? 분자량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몰 플럭스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고 요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여기다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equal 요거 H2에 대해서 수소기체에 대해서는 NA는 똑같을 거고 곱하기 얘 뭐예요? 단위 생략할게요. 2인 거고 N2에 대해서는 NI는 똑같을 거고 N2는 얼마예요? 28이잖아요. 28. 그죠? 즉 다시 말해서 M 뭐야? H2 다트 질량 플럭스는 2배의 NI고 M N2죠. N2 N2의 질량 플럭스는 28 NI니까 당연히 뭐예요? M 칠소기체의 질량 플럭스가 얼마? 1은이 14 MH2 여기 성립하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질소의 질량 플럭스가 수소의 질량 플럭스보다 14배 크다. 그래서 기초적인 거 출제원이 물었고요. 다시 정리하면 야, 몰 플럭스하고 질량 플럭스 비교해봐 이런 건데 양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이상기체고요 콘스탄트 TP 요 확산도 똑같다. 그 다음에 뭐 V 같다. 요것만 가르쳐줬어. 그러면 이거를 등몰 확산이라는 거를 요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알아내는 게. 그래서 쭉 이상기체 식을 써봤더니 C 여기서 C는 CA 플러스 CB겠죠. 그래서 전체 몰이 일정하더라. 그리고 만약에 몰 플럭스가 같지 않으면 압력 9배가 그죠? 몰 플럭스가 같지 않으면은
압력 구배가 발생하는데, 그죠? 근데 P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압력 구배 발생이 안 된다. 그래서 몰 플럭스는 같다. 그죠? 그래서 몰 플럭스 같으니까 요 식에서 요거 빵이니까 요 전체 텀 빵이고 요거만 남는다. 그런 거고, 이거를 충분히 요 파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만 알면 돼요. 사실 요거만 알면 되죠. 그죠? 어차피 H2는 1로 확산할 거고 N2는 1로 확산할 거니까. 그래서 몰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요 분자량만 알면 H2와 N2 알면은 14배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등몰 확산 개념 요거 한 번만 더 볼까요? 지금 메모해놨는데 PV는 다 아니까 이제 PV는 다 아니까 한 번만 더 리뷰. PV는 NRT에서 C는 일정하다. 그죠? 그래서 전체 몰롱도 일정. 그래서 어쩌라고? 확산 과정에서 어느 위치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에 어느 위치에서도 총몰수라는 게 변화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거 다 해서가 총몰수인데 하여튼 어느 위치에서도, 그러니까 어느 조건에서도, 뭐 어느 시간에서도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총몰수가 변할 수 없으므로 만약 두 성분의 몰 플럭스가 같지 않다면, 몰 플럭스가 다르다면은 뭐예요? 압력 구배가 발생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압력 구배가 발생하면 그거는 조건 위반이잖아요. P가 콘스탄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조건을 일단 위반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압력 구배가 발생하면 대류운동, 컨벡티브 대류운동 발생 조건에서 발생하여, 그러니까 다시 좀 한국말 잘합시다. 압력 구배가 이제 발생하게 되잖아요. 일정하지 않으면. 근데 그걸 끊고 대류운동 발생 조건에서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므로 이러한 벌크 유동은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고 결국 두 성분은 서로 같은 몰수로 등몰 확산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니까 총 몰수 변화가 일정하다고 했고, 그 말이 역선 이 농도란 거는 단위 부피당 몰이니까 부피 같다면서요. 즉 CA는 V분의 N이잖아. 이거 같잖아. 얘랑 A랑 B랑. 그러니까 N이 같은 거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쉽겠다. 그죠? CA가 V분의 N이니까 N이 같으니까 몰 같다. 그래서 등몰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면 더 쉽겠네. 너무 이거 학문 쪽으로 들어가니까 더 설명이 안 된다, 선생님. 그죠? 그래서 등몰 확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등몰 확산으로 냈지만 뭐 더 꼬은다면 몰이 틀릴 때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9번은 기본적인 개념 묻는 거예요. 그냥 몰 플럭스 같은 몰일 때 이거는 same이지만 질량 플럭스 당연히 뭐다? different. 당연히 분자량 때문에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였다. 그죠? 선생님 괜히 길게 설명했네요. 여러분 헷갈리게.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10번. 단열 상태의, 지우면서 선생님 설명할게요. 단열 상태의 이중간 열교환기에 수증기가 400도씨로 공급되어 300도씨로 배출된다. 그죠? 열 용량 계수가 수증기의 2배인 유체가, 수증기가 있고 얘보다 열 용량 계수가 2배인 유체가 200도씨의 온도로 수증기 공급 질량 요량의 2배만큼 공급되어
2배만큼 공급돼요. 수증기와 열교환을 할 때 배출되는 유체의 온도는 단 정상 상태로 운전되고 열손실은 없으며 열교환이 일어나는 내부 도관의 열장은 무시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화공기사 2차 실기 필답보다 더 쉽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7급 문제는 뭐 20문제든 25문제든 끝까지 서울시는 뭐 20문제죠. 항상 50% 이상은 그냥 주는 문제죠. 주는 문제. 주는 문제인 거 다 아실 테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뭐 이거 다 알겠지만 열교환기가 막 이렇게 라디에이터처럼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메인 관이면 이중간 열교환기는 뭐예요? 위에 섹션을 잘라보면 이렇게 섹션을 잘라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께가 이만큼 있는 관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중간 열교환기는 뭐예요?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또 관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요렇게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그죠? 요렇게 관이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잘라보면 이거는 안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늘 시험 칠 때는 어떻게 시험 쳐요? 그냥 이게 안쪽, 이게 바깥쪽 요렇게 시험 치죠. 그냥 아니, 문제 풀 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보면 10번 단열 상태의 이중간 관이 두 개 되겠죠. 한 개, 두 개. 뭐 티크니스는 있는데 우리 보통 생략하잖아요. 그죠? 얘도 당연히 티크니스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수증기가 400도씨로 공급된다. 그래서 이렇게 400도씨 수증기. 그죠? 그 다음 얼마로 배출된다? 최종적으로 300도씨 수증기래. 이렇게 배출되는데 열 용량 계수가 우리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서 수증기하고 유체가 나오죠. 유체. 그래서 요거 AB라고 써도 되고 1, 2 또는 AB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풀이 과정. 그래서 여기서 CP 그냥 콤마 1 CP1 그래서 열용량 계수가 수증기 2배인 유체가 200도씨의 온도로 수증기 공급 질량의 2배만큼 공급되어 수증기의 열견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CP2 유체가 열용량 계수 여기서 열용량 계수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정합 열용량. 얘는 수증기의 2배라고 했으니까 2CP, 1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키는 대로 얘를 H2O 하참자를 1A 안 쓰고 H2O 또는 수 그죠? 유체는 E 또는 B 또는 플루이드니까 F 플루이드 F라고 또 한글 또 U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첨자 정하는 거는 선생님 뭐냐 수증기 1 그 다음에 2가 유체인데 유체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얼마예요? 온도가 200도씨로 들어간대. 200도씨로. 그리고 나오는 거 요거 구하래. 근데 이 시험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들 이거 향유나 병유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건 방향이 틀리니까 향유죠. 카운트 커런트. 같은 거면 코 커런트죠. 이거 찾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단지 수학적인 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량이 2배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질량유량이 또 2배라. 그렇다면 M2가 질량유량이니까 시간 개념이니까 돛도 넣을게요. 책들마다 다 틀리지만 그다음에 또 이것도 2배라고 그랬죠? M1의
덧대 2배다. 요 조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안쪽이 핫, 바깥쪽이 좀 콜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바꿔서는 잘 안 하죠. 실제 필드에서. 근데 이거 얼마든지 바꿔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떤 공정의 조건에 따라.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의미를 묻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요 개념 가지고 이거 단순한 질문 사항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는 단지 정말로 대학교 1학년 물리실험처럼 수증기가 이런 열 Q 예를 들어서 수 이렇게 써도 돼요. 그다음에 Q 뭐예요? 유체. 즉 다시 말해서 수증기가 이런 열이 유체가 얻은 열 이런 열이 얻은 열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아주 단순한 거. 그래서 이제 이거 1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이거 2로. 그래서 m1.cp,1 델 T1은 유체가 얻은 열 유체가 얻었겠죠. m2.cp2, 2 델 T2 델 T가 서로 다르니까 하나는 1, 하나는 2.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서 M2는 이 M1 요거로 바꿔 쓸 수 있고요. CP2는 곱하기 2배의 CP1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델 DT2 그죠? 요 관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는 뭐예요? M1.cp,1 cp,1도 안 쓰죠. 바쁘니까 cp1 막 이렇게 쓰겠죠. 델 T는 큰 온도에서 낮은 온도 이런 열이니까 400 마이너스 T 또는 T 대신에 X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겠고 이 M1 다트 곱하기 이 CP1 곱하기 이거는 200도씨로 들어가서 데워졌겠죠. 그러니까 T-200이 되겠죠. 그래서 M1, M1, CP1, CP1 해서 400 빼기 T는 4T 빼기 4니까 800. 그래서 따라서 T는 5T고, 그죠? 5T고, 넘어가면 1200이네. 그죠? 그래서 1200 나누기 5 하면 5, 20, 20, 5, 4, 17. 맞나요? 계산이 안 맞아. M1 다트 CP1 400 빼기 T. 300이라고 돼 있네요. 쏘리. 쏘리. 여기서 봐요. 실수하면 안 돼. 공통의 T가 아니라 둘 다 똑같은 T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양과 얻은 열 그거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봐. 선생님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100이잖아요. 100. 쏘리. 좌변은 그냥 100이고 우변은 4니까 4t-800 그죠? 그래서 4t는 넘기면 900이네요. 4t는 900 따라서 t는 428 10 428 428 10 428 8 20 45 20 그래서 225도씨네. 그죠? 아주 단순한 거를 물었어요. 공통 T가 아닌 거 이거만 조심하면 되겠네. 그죠? 오케이? 정답 225도씨 됐고요. 자, 문제 봅시다. 11번. 정류탑의 이론 단수를 구할 때 사용되는 맥케이브 실레 방법에서 원료 공급선 피드라인 또는 Q라인 다 동의어죠. 원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표시된다. 끓는 점이 100도씨 물질 A와
끓는 점이 150도씨 물질 B가 등몰비로 혼합되어 40도씨 1atm 조건의 차가운 액체로 증류탑에 공급될 경우 해당 공정의 원료 공급선, 즉 피드 라인 이렇게 나타낸 것은, 자, 저비점 성분이 100도씨 끓는 점을 갖고 있는 A고 고비점이 150도씨의 끓는 점을 갖고 있는 B라고 했는데 우리 이런 거 관심 없죠? 왜 관심 없어요? 원료 공급선 라인, 피드 라인 우리 다 암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11번 이거 0.1초 만에 여러분들 0.1초 좀 심했고 그래도 이렇게 깜빡은 해야 되니까 11번에 정답 2번이고 이렇게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x고 y면 여기 대각선이 딱 있고 요거보다 이렇게 멀어지면 y가 많은 건데 요게 평형 곡선이죠. 평형 곡선. 그래서 뭐 여기 임의로 하면 이게 XF 공급되는 그의 저비점 성분의 분율, 여기는 고비점 성분의 분율, 아니 탑상 제품의 분율, 여기서는 XW 또는 맥케이브 책에서는 WB, 책들마다 W 쓰거나 B 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Q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디귿, 이거 버티컬하게 가는 거, 니은 이렇게 가는 거 기역, 이렇게 가는 거 리을, 이렇게 가는 거 미음. 그래서 우리 Q에 대한 식, 아니 우리 공급선식 한번 써볼까요? y는 Q-1 Q, 이거 순서 바뀌는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암기하시면 돼요. 빼기 Q-1 XF. 이게 이 공급선식 또는 피드라인 또는 Q라인.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하는 건데 기억이 Q는 1보다 큰 경우, 그죠? 그래서 차가운 원액, 그 다음에 Q가 요거 1 해서 뭐예요? 기포점에 있는 거, 즉 비등점에 있는 거, 즉 포화 원액, 그죠? 이거 Q가 0에서 1 사이, 그죠? 부분기화, 리얼 Q가 0에 있는 거, 이거 Q가 0에 있는 거 포화 증기, 그 다음에 Q가 0보다 작은 거, 요거 과열 증기.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이쁘게 안 쓰고 큐브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아는 거라.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1번은 뭐예요? 포화증기. 1번 포화증기. 1번은 포화증기. 그죠? 1번은 포화증기. 2번은 그림 차가운 원액. 3번은 부분기화 원액. 저 액체와 기체가 섞여 있는 거. 그다음에 4번은 과열증기. 과열증기. 그죠? 그래서 정답은 11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